음, 제가 오전에 지역사회 복지관 가서 파트타임 일을 좀 하잖아요. 근데 후진을 하는데 농어촌센터에서 차가 확 쏜사같이 쏴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봤죠. 근데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게 뭐 때문에 안 보였을까요? 느티나무하고 그 기둥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갖고 그냥 뭐 거의 1cm도 안 비껴갔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그 차가 내달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도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차도 배당차가 거기서 이렇게 살살살살 후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나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기 소요리 쪽을 통해서 제가 금왕 쪽으로 일을 나가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나가는데 그 꽃밭에 앉아서 노인이 우리 저기 은중님 같은 새카만 옷을 입고 꽃밭에 앉아서 꽃을 캐고 있는 거야. 도로가 옆에서. 우리 소수의 이은덕혜님이라고 은퇴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청주에 가 계십니다. 따님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꽃밭에 앉아서 뭐 이렇게 꽃 몇 개 캐다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혀서 한번 들어가서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전 지나가다 그게 뭐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사람인 거예요. 할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정토님도 운전하시니까 알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다 봐요. 될 수 있으면 다 보려고 하지만 다 못 볼 때가 있어요. 삶에 사각이 존재해야 하더라고요. 사각. 그리고 삶의 사각은 여러분들이 그 내 생각과 뭔가 볼수록 사각이 좁아져. 근데 아무리 내가 살피고 봐도 길 옆에 쭈그리는 사람을 이게 다 못 본단 말이에요. 운전자들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어르신들 길을 건널 때 운전자들이 우리를 다 볼 거라 생각, 그건 착각입니다. 운전자들이 다 못 봐요. 운전자들 일단 시각 자체가 이것밖에 안 돼 있고 차 안에 있다 보면 정토님도 아실 거예요. 차 안에 이 빔, 여기와 이 뒤쪽 사각들이 안 보여요. 아무리 우리 운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펴서 가지만 삶의 사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이 있어요. 운전할 때만 그러겠어요. 우리 119 아니면에도 작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사각이 존재하더라고요. 사각지대라고요. 사각지대. 사각이라는 뭐냐면 죽은 사예요. 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시각이 이 보이는 시각이 아니라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사각은 어디입니까? 제 뒤편이죠. 대동사님 지켜보시는 제 뒤편이 사각지대입니다. 이쪽 편, 이쪽 편. 자, 특히 여러분들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정토님도 운전하다 보면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잠깐 뭔 생각했는데 집에서 출발하고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그 사람, 그 사건만 생각했는데 그간 말수 이미 운전을 한 거야. 그냥 육신은 운전했지만 생각은 이미 그, 그쪽 세계에 가 있었던 거죠. 특히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저기 우리 교당에 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이 장마가 끝나면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아마 또 페인트 들어갈 거예요. 예정입니다. 한참 뜨거운 때 하시네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가리면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에요. 사람은 가리면은 안 보여요. 그리고 가리면은 안 들려요.
어찌 그 자리를 갔을까? 어찌 그런 행동을 했을까가 아니라 사람은요, 가릴 때가 있어. 가릴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린 저조차도 가릴 때가 있어. 물질 세계에서 가림은 뭐예요? 아까 차 운전하는 것처럼 오빠 사이에 숨어 있는 어떤 시각의 가림이 있어요. 느티나무와 저 기둥이 제 눈을 가려요. 마음 세계는 뭐가 나를 가려요? 내 생각과 감정이 가리는 역할을 해요. 오늘은 제가 삶의 사각과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면성. 손바닥 앞면, 뒷면 하듯이 양면성에서.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탁구장을 쳤는데 저보다 이제 한 수 밑에예요. 저기 떡을 주문하는 서울떡집 말고 이쪽 서울떡집인가? 사모님이에요. 그 옛날에 홍문영 교수님 있을 때는 그 떡집에 많이 맡겼다고 들었어요. 저보다 한 수 밑에입니다. 한 단계 밑인데 탁구 시합을 했는데 졌어. 분석해 보면 왜 졌느냐. 상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갔고 커트나 수비 그다음에 어떻게 공격할지를 준비하고 들어가고 저는 늘 제가 이겼으니까 늘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한 단계 밑으로 봤으니까 기존에 이긴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분히 질만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의 사각이 존재했던 거예요. 어떤 사각? 내가 저 사람을 늘 이겨왔고 늘 이겼더니까 그 오만한 마음이 나의 삶의 시각을 만든 거예요. 충분히 질만해요. 이겼어도 만약에 제가 이겼어도 언젠가 저의 그 오만한 시각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상대를 만나서 뭐 탁구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교무로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깨진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된 표현입니다. 개 털렸다 또는 개 말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졌다는 얘기입니다. 완패했다는 얘기를 요즘은 개 털렸다 개 말렸다 탁구장에서는 서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비속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졌습니다. 자, 삶의 사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의 삶의 시각은 뭐였어요? 늘 이겼다는 마음과 내가 당신은 이기지라는 봐주고 치는 마음. 내가 당신을 약자라고 봐주고 쳤었는데 그 오만한 마음이 저의 삶의 사각을 형성하고 있더란 얘기. 자, 근데 여기서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 양면성을 가져. 첫 번째, 어떤 양면성을 가져요? 나는 봐주면서 쳤는데 저쪽은 막 도끼를 품고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 얼라리요? 응, 약간은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약간은 승부심이 발동했습니다. 제가 승부사 검도를 오랫동안 해서 그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승부 분한 마음도 생겼어. 너 어디 한번 보자 속으로.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경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왜 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왜 대응을 못했지? 충분히 진 시간이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나 고난,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하듯이 그렇지만 삶은 어때요? 꼭 그렇게만 돌리기가 애매해. 물질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렇다고 해도 다시 대응을 해서 다시 도전과 응징의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탁구장에서는. 그 세계는 또 그런 게 있어. 그- 두 번째, 반면에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왜? 그 사람 자체보다는 어때요? 그러한 시합에서 지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저의 부족한 단점에 대해서. 왜 이 공을, 이 탁구부를 못 다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를 얘기는 뭐예요? 아이러니 뭐예요? 아이러니.
아이러니하다 이게 뭐예요? 양면성을 얘기하는 양면성. 자, 오늘은 인생의 아이러니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러니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성. 이것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게 있네. 이면이 있었는데 또 다른 면이 있네. 내가 탁구에서 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시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방심하지 않은 자세로 응전해야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도 또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듣듯이 그런 양면성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께 실패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꼭 나쁘냐? 우리 인타님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상처를. 꼭 나쁘냐냐? 나쁘냐? 아니다. 아니다. 어,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또는 상황에 대해서 배운 뭐가 있었어요? 배움과 감사가 동시에 존재해요. 현실은 어때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손절각도 세우고 때로는 제가 고장에 갔을 때 다시 준비해서 응징하는 문제도 남았어요. 응징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진 않네요. 대응하는 것도 남았어.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배움과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운 상황으로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닌 상황으로서 배움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양면성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자, 잘해준다고 꼭 좋은 인연으로 남느냐? 성토님 그래요? 자, 꽃이 핍니다. 이 비를 맞고 도라지 꽃이 폈대 오시면서 정토님이 차대는 곳에 보면은 도라지 깃대가 크 올라와서 이 빛 속에도 도라지 꽃이 피었어. 자, 도라지 꽃이 피면은 그 꽃 피는 곳에 뭐가 날라들어요? 그 다음에 버러지도 껴요. 벌레도 껴요.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꼭 좋은 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자, 근데 잘해줬을 때 벌도 날라들고 버러지도 끼듯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자꾸 양면성 예를 들을까요? 한 가지만 보면은 사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생의 양면성 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열심히 그러면 한 가지 또 우리 열심히 안 쉬고 갈아 넣는다고 하죠. 내 노력과 정성을 다 투자하는 것을 갈아 넣는다고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그렇다고 꼭 성공합니까? 잘못 갈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님, 은타님 잘못 갈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다가? 잘못 갈아 넣으면은 보고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요즘 속담 있잖아요. 잘못 헌신하면은 그 정토님 얘기했죠. 헌신짝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쉬고 갈아 넣는다고 성공하냐? 성, 길을 잘 타고 현명하게 들어갔을 때는 진급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 갈아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호구나 헌신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인생의 양면성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이 다 좋냐? 다 좋아요? 또는 나쁜 일들이 다 나쁘냐? 나빴냐? 아니다는 거 아시죠? 내 감정에 매몰되면 진짜 고통이고 걸음을 삼으면 어때요? 성공과 진급의 바탕, 바탕 디딤석이 돼요. 그래서 배움과 감사는 고통 속에서도 있고 즐거움 속에도 함께 동시에 존재해요. 자, 또 하나 질문하죠. 쉰다고, 조금 논다고, 좀 늦게 간다고 삶이 잘못돼요? 탁구 예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탁구장에 주 5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5일에서 6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주 3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실력은 동급이에요. 동급입니다. 음, 누가 더 잘 칠까요? 아니, 뭐,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 자기 생각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형토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두 사람 말이, 두 분 말이 맞았다는 거 믿겠습니까? 자, 초반기 때는 매일 나오는 분이 유일이요. 초급자 때는. 근데 고수로 갈수록 하루 치고 하루 쉬고 하루 왜 그럴까요? 하루 쉬고 하루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럴까요? 그, 좀 늦었지만 쉬어주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탁구를 칠 때 훨씬 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탄력적으로. 처음 배울 때는 우리 저기 인타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오래 갈수록 쉬어준 사람이 중간중간 쉬어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오늘 양면성 더 공부해 볼까요? 이 비 오는 날 안 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하루의 일과 인연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일과 오늘 자, 아침부터 일어나서 108배 했어. 뭐 어디 가서 막 운동했어. 산책했어. 운동 갔다 와서 막 텃밭 갖고 있어. 또 저녁에도 운동했어. 자기 전에 108배 했어. 딱 자기 전에. 그러면 하루가 은타님 대단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빈틈없이. 어. 자,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날의 하루의 삶이 다 만족하잖아요. 만족하면은 다시 불완전성으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왜?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00% 있으면 100%다 만족하면은 만족하지 말라는 이유가 안분하라는 자기 그 자리에서 안분하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대종사님 아셨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나가는 순간 완벽하지 않은 상황들이 내 삶 속에 또 부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또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늘 열의 7, 8을 만족하는 것으로 좋게. 때로는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10가지를 계획했으면은 두세 가지 정도는 빼도 나쁘지 않다. 저는 하루에 10가지 목적했던 걸 다 이뤘던 적이 있어요. 한 3일 정도 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더라고요. 왜? 다시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았어. 아침에 108배우고 막 운동도 갔다 오고 저녁에 운동 갔다 오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막 선도 열심히 하고 3일 그렇게 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공허해지. 왜 공허해져요? 완벽하게 살았는데 왜 공허냐? 못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에 열을 다 만들고 대중사님은 7, 8을 안 줘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달이 차면은 기울듯이 완벽을 추구하거나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면은 다시 세상의 이치가 불완전성과 불만족으로 다시 회귀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대종사님은 밝혀주시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 이면의 것들을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열을 다 할 수 있어도 열의 7, 8에 만족해라. 이 말이 저는 왜 본문인지 요즘 들어서 이해를 해요. 뭐 양면성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자, 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와 상황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 정토님한테 물어보면 사람들 은 상대와 상황이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했으니까, 나는 두 마음으로 했으니까. 상대와 상황이 정토님을 알까요?
짜증이 많이 났겠죠. 근데 왜 우리는 상대와 상황에 내가 이만큼 하면 나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그건 저도 그래요. 진심이었어요. 예. 근데 서사님하고 제가 늘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서사님은 너 또 잊어먹었구나 그래요. 상대와 상황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걸 네가 잊어먹었구나 그래요. 아니, 저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진심으로 했고 성실하게 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지켰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님은 네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너를 모른다는 것을 너는 지금 또 잊어먹었다는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상대와 상황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산 우리 선사님 들어오셨어요? 아, 선사님 들어오셨어요? 저는 잘 안 보여서.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은 우리 회장님이 지금 40년을 함께 부부 생활을 하지만 우리 인타님 마음 다 알아요? 그나마 알긴 하지만 몰라. 가까이 산 40년도 그런데 뭐 어쩌다 일로 만난 일과 인연이 나를 안다?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막 이 감정이 북받치는데 사실은 서사님 말씀처럼 상대와 상황은 나를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삶의 또 다른 아이러니예요. 자, 인생의 아이러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탁구는 오늘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경기에서 내가 상대를 이기면은 이기면 뭐가 생겨요? 내가 상대를 이겼어. 뭐 탁구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논리로도 상대를 이기거나 직책으로 이기거나 또는 뭔가로 이겼어. 상대를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적이 생기죠. 자, 그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부러움과 질투, 견제가 어머 너 잘한다 이렇게 말은 해도 이면에는 다른 마음을 가져. 이 중생들이 세상의 중생들이 그래.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적이 생겨. 자, 근데 그렇다고 봐주고 져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호구가 되거나 은근히 상대가 또 내가 봐주고 배려하고 져줬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을 잘 잡아야 돼. 그 중도를 잘 잡는 게 인생 공부 같아요. 막 이 말을 하는데 저도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왜? 이게 겁나게 어렵다는데 이게 겁나게 어렵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도가 어렵다는 게 인생의 큰 아이러니예요. 자, 이제 마무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이 우리 공부인들은 그건 알고 있어요. 고통이 고가 아니고 꼭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상황들이 낙도 아니에요. 낙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 큰 자리에서 보면은 고통도 긍정이고 긍정도 고통이에요. 큰 자리에서 보면 누가 그런다잖아요.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은 저 행복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쪽 문에서는 불행이 문 열기를 대기하고 있다잖아요. 이쪽에서 행복이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쪽 문에서는 불행이 문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동정 같은 거죠. 한쪽은 여러분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 행복, 한쪽은 여러분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불행이라는 것들이죠. 근데 양면을 동시에 봐야만이 인생의 사각지대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잖아요. 함께 이게 동전 한번 탁 돌려봐요. 탁 돌리면은 빼고는 함께
안면과 뒷면이 떼구를 함께 굴러가지 안면만 굴러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전이 한 몸으로 굴러갈 뿐이죠. 자, 저번 주 본문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태양은 차별 없이 비추지만은 땅의 높고 낮음과 이렇게 이쪽과 저쪽에 따라서 빛을 받아들이는 차별이 생깁니다. 음지에서 곡식은 꽃을 못 열어. 꽃을 열어도 정말 힘들게 열고 씨앗도 아주 자라요. 어찌 여러분들 각기 다른 사은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인지의 차별이 없겠느냐. 이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는 각기 인과의 차별이 달라. 우리 정토님의 인과의 차별이 달라. 저의 인과의 차별이 달라. 우리 인타님과 우리 은중님의 근기가 달라. 두 분 인생을 살아온 배움과 체험이 달라.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사자성어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1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이 양면성과 사각지대를 바라볼 때 대산상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발을 디디라고 했어요? 깨진 얼음을 밟듯이 인생을 디뎌야 된다. 여러분들의 일과 인연. 근다고 너무 조심스럽게 아무것도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깨진 얼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삭고 나면서 와사삭 하면서 호수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깨진 얼음을 밟듯이 여러분 각자의 사은 현실을 살아내라 그랬어요. 대산상사님께서. 이것을 공자님께서는 다른 말로 유교적 대산종사님이 이 말을 할 때 사자성어로 열이 바뀌게 여 각, 같다 리 발블리 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 열이 박빙. 공자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존심해라. 어디든지 생각과 감정으로 나대지 말고 존심 지킬 줄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중도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다. 때로는 어느 것도 다 인정한다. 참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쉽지가 않네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 공부인들은 내 생각과 감정을 섞지 말고 잘 지켜보고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공부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놓고 갑자기 비우고 갑자기 중심을 잘 세워서 갑자기 중도를 잘 잡을까요? 아니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참. 근데 그냥 보통은 각자 주어진 사는 현실에서 그냥 당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극장을 열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시각, 마음의, 삶의 사각, 마음의 사각, 그리고 인생의 양면성을 두루두루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열이박빙과 존심, 그리고 내 삶의 마음의 시각은 뭐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시각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면 사각이 생기잖아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마음 공부가 여실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비 오는 장막길에 달려와서 마음 공부 하시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